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혐오라는 아주 본능적인 감정이 우리가 굳게 믿는 정의의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격렬한 감정이 법이라는 공적인 영역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저거 진짜 혐오스러워 하는 그 직감적인 느낌이 과연 한 나라의 법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감정이 어떻게 공적인 규칙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혐오라는 감정이 법정에서 그것도 변호의 수단으로 쓰인 실제 사례부터 시작해보죠. 네, 이게 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격렬한 감정이 법정 안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변호의 근거로 쓰여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역겹다는 감정이 범죄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런데 이 판결문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은 감정적인 혐오가 아니라 이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역겹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자리를 피하지 폭력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갈등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혐오라는 감정은 정의의 기반이 되기에는 이렇게나 불안정한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혐오라는 감정의 본질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혐오라는 감정, 분명히 엄청나게 강력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만한 도덕적인 지혜는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방향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바늘만 세차게 흔들리는 고장난 나침반 같다고나 할까요? 바로 이 지점들이 혐오의 비합리적인 뿌리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성보다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생각에 가깝고 오염을 피하려는 아주 원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죠. 이건 현대 법률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아주 오래된 고대의 관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혐오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는 오염, 비인간, 불순함 같은 개념들, 이게 오히려 정의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증거, 인간성, 평등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신뢰하기 어려운 감정이 구체적으로 법의 어떤 영역에 또 얼마나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혐오를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악취나 쓰레기처럼 실제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서 오는 혐오. 이건 뭐 당연하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어떤 행위를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 생기는, 그러니까 편견에서 비롯된 혐오입니다. 법은 이 둘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야만 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 혐오라는 감정이 법 조항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뇌설죄를 다룰 때 이거 명백히 불쾌하다는 법적인 기준이 그냥 혐오스럽다는 개인의 감정과 거의 똑같이 취급되는 경우가 바로 그렇죠. 뇌설죄 판결에서 나타나는 이런 법적인 혐오는요, 사실 더 깊은 사회적 문제와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여성의 신체나 성 자체를 뭔가 불결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여기는 아주 뿌리 깊은 편견, 즉 여성 혐오와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법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역겹다는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위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정의의 저울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 위에 놓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혐오가 정의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면 혹시 불의에 맞서는 더 나은 감정은 없을까요? 대안은 없는 걸까요? 여기서 분노가 대안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불평등 같은 사회적 부조리를 마주했을 때 적절한 감정은 구역질 나는 혐오가 아니라 분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겨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부당하다고 맞서는 의로운 분노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두 감정의 차이가 여기서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분노는 상대가 잘못을 했더라도 어쨌든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해요. 하지만 혐오는 어때요? 상대를 아예 인간 이하의 오염원으로 보고 그냥 제거하려고만 합니다. 근본적인 관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혐오라는 감정이 공공의 영역, 특히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정말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요컨대 정의를 향한 올바른 감정은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는 분노이지 벌레처럼 여기며 비인간화하는 혐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핵심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비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한 혐오는 법의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대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혐오가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의 정의감을 이끌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정의는 과연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